안녕하세요. 세무사 23년차 이정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 제 사무실에 다녀가신 70대 어머니의 실제 사례로 시작됩니다. 세무사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은행에 돈 좀 넣었을 뿐인데.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돈 어디서 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어머니는 15년 동안 모아온 생활비와 경조사비를 지난달 은행 계좌에 한꺼번에 입금하신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그 돈이 정당한 출처인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내 돈인데 왜? 그냥 모아둔 돈을 넣은 건데 왜 조사까지 받아야 해? 그런데요, 이 어머니의 사례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들어 저희 사무실에는 비슷한 이유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한 달에 10명 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왜 의심을 받는 걸까? 현금 입출금, 어디까지가 정상일까?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은행에서 현금 거래를 할 때마다 그 내용은 어딘가에 자동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떤 금액부터 어떤 방식이면 바로 의심받는 신호가 되고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심지어 검찰까지 해당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1,000만 원 안 넘게 나눠서 거래하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분할 거래로 의심 거래 보고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금 거래의 기준, 위험한 패턴, 실제 국세청의 감시 방식과 함께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대부분 모르고 있는 한 가지 제도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이걸 알고 계시면 혹시 문제가 생겨도 벌금이나 세금 없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부모님, 형제자매분들도 현금 거래 자주 하신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몇 분의 시청이 수백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언제부터 감시를 받게 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현금 거래를 자동으로 감시하고 보고하는 제도인데요. 첫 번째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입니다. 줄여서 CTR이라고 부르죠. 이 제도는 하루 동안 한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면 은행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은행 직원의 판단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이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누군가 특별히 의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록되고 전달됩니다. 보고 기준 금액 변화. 2006년 도입 5천만 원, 2008년 3천만 원, 2010년 2천만 원, 2019년 7월부터 1,000만 원, 지금은 1,000만 원만 되어도 자동 보고. 그럼 999만 원씩 나눠서 거래하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함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 의심거래 보고제도가 있는데요. 줄여서 STR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금액 제한 없이 은행 직원이나 금융회사 직원이 거래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100만 원 거래라도 의심스러우면 보고됩니다. 분할 거래가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상담 고객 중 한 분은 평소 100만 원 정도만 거래하던 분이 갑자기 900만 원씩 나눠서 3번 출금했는데 은행에서 의심 거래로 보고가 되었죠. 게다가 이런 정보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수사기관과도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거래 하나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ATM에서 뽑아도, 창구에서 출금해도, 현금이 움직이면 모두 보고 대상입니다. 계좌 이체나 카드 결제처럼 전자거래는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이 실제로 움직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면 괜찮다는 생각은 현금 거래 감시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듣고 내 거래가 혹시 문제될까? 걱정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문제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어떤 거래를 의심하는지, 어떤 행동이 위험한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평소와는 조금 다른 거래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갑자기 큰 돈을 현금으로 인출했거나 평소 쓰지 않던 계좌를 썼던 경험요. 이런 변화, 국세청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지 금액이 큰 것뿐 아니라 거래의 패턴 자체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1. 분할 거래 나눠서 인출하거나 입금할 경우 1,000만 원 넘기면 신고되니까 900만 원씩 나눠서 입금하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분할 거래라고 하고 은행에서는 고의적인 회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의뢰인 박수진 씨는 3천만 원을 3일간 나눠서 900만 원씩 입금했는데 결국 은행에서 STR 의심 거래로 보고됐습니다. 2. 소득 대비 과도한 거래, 평소 소득과 맞지 않는 큰 금액 거래.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 갑자기 3천만 원을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한 한 고객은 부모님이 준 돈을 입금했다가 출처 증명을 하느라 몇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3.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 20년간 50만 원씩만 인출하던 분이 어느 날 1,500만 원을 출금한다면 은행과 금융정보분석원은 왜 갑자기?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소득 마이너스 지출 비교 시스템으로 감시하고 있어서 이상 패턴은 곧바로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목적이 불분명한 거래. 왜 인출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그냥요라고 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호한 답변은 오히려 더 의심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은행에서는 용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고객을 이상 거래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여러 은행을 돌며 나눠서 거래. 같은 날 어은행에서 8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 C은행에서 700만 원을 인출했다면 개별 거래는 1,000만 원이 안 되지만 시스템은 이걸 하루 수백만 원을 현금으로 돌린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이런 우회 거래 패턴을 집중 감시합니다. 6. 현금 집착 계좌이체 가능 상황에서 굳이 현금 사용. 요즘은 계좌이체, 카드가 일상인데 굳이 현금만 고집한다? 금융기관은 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하지? 라고 판단합니다. 7. 가족 지인의 계좌를 통한 거래 명의 위장. 자신 명의가 아닌 부모, 배우자, 자녀 명의 계좌를 돌려 쓴다면 국세청은 이걸 탈세 목적의 명예 위장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 계좌를 통한 소득 분산이 집중 단속 중이에요. 8. 급하게 거래하려는 태도. 빨리 해주세요. 서류 없이 진행되나요? 이렇게 조급해하는 태도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의심 신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패턴들이 모두 의심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꼭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상 거래 원인 확인 조사 여부 결정이라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의심받지 않게 미리 대비하거나 충분한 설명과 서류를 갖추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국세청의 전화. 거래에 대해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당황할 수 있지만 이때 실수하면 작은 일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국세청 연락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당황해서 거짓말하기. 기억 안 납니다. 그런 거래 한 적 없습니다. 이런 말 너무 쉽게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국세청은 이미 상당한 거래 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희철 씨는 없다고 부인했다가 통장 기록을 통해 실제 거래가 확인되며 신뢰를 잃고 전수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2. 무작정 인정하고 사과하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급한 사과와 인정은 오히려 불리한 해석의 빌미가 됩니다.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래도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될 수 있어요. 한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을 증여세 대상인 줄 몰랐다며 인정했다가 사실은 비과세 항목으로 환급받을 수 있었던 돈까지 납부하게 됐습니다. 3.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려 하기.
단순 질의라면 국세청 126번으로 충분하지만 조사 통보나 자료 제출 요청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4. 관련 없는 서류까지 제출하기. 이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라며 덜컥 여러 자료를 제출하셨다고요?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딱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세요. 현금 거래 내역만 요구했는데 부동산 투자 내역까지 함께 제출한 분은 이중조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요라는 태도. 그냥 빨리 처리할게요. 세금 내고 끝내죠. 이런 태도는 오히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조급한 태도는 오히려 조사 기간을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전화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는 행동. 담당자가 괜찮다고 말했다고요? 그런 말, 나중에 기록이 없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은 꼭 서면 또는 문자, 이메일로 받아두세요. 상담자는 문제없다는 말을 믿고 있었지만 다른 조사관이 바뀌며 전혀 다른 처분을 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7. 감정적으로 화내거나 따지는 것. 내 돈인데 왜 간섭하냐? 이런 반응은 오히려 분쟁을 키우고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세무조사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감정이 아닌 논리와 증거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국세청의 연락은 곧바로 처벌이나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당황하지 말고 사실부터 확인. 서류는 필요한 것만. 전문가 조언을 꼭 받을 것. 이렇게만 하셔도 대부분의 사례는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은 뭘까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7가지 습관만 잘 지키시면 억울한 세금 폭탄이나 세무조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126번 상담센터 적극 활용하기. 모르는 건 숨기지 말고 미리 물어보는 게 정답입니다. 국번 없이 126번,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연간 450만 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현금 2천만 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미리 상담 후 문제없이 입금할 수 있었습니다. 2. 세법 해석 사전 답변제도 활용하기. 애매한 거래가 있다면 사전에 국세청의 공식 해석을 받아두세요. 사전 답변 제도는 국세청이 서면으로 직접 답해주는 제도이며 해당 답변을 믿고 세무 처리하면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우편 방문 모두 가능. 법정 신고 기한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도 90.7%, 신뢰도 높은 제도입니다. 3. 은행 거래 시 사전 통지하기. 갑자기 큰 금액을 현금으로 찾거나 입금하실 경우 미리 전화로 알리는 것만으로도 의심 거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들 집 계약금으로 3천만 원 인출하러 갑니다. 병원 수술비로 1천만 원 입금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사유를 명확히 전달하면 금융기관에서도 오해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4. 거래 기록 남기는 습관 들이기. 단순한 메모 하나, 나중엔 수백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시 메모. 2021년 퇴직금 입금용. 2020만 2023년 부모님 용돈 모은 금액. 관련 서류 퇴직금 명세서, 유산 관련 서류, 용돈 입금 통장 내역 등도 함께 정리해두세요. 5. 계좌이체 중심으로 거래하기. 현금보다는 계좌이체가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반드시 이체 후 입금 메모에 용도를 남기세요. 메모 예시. 생활비 지원, 아들 학비, 부모님 병원비. 혹시라도 현금을 써야 한다면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꼭 작성해 두세요. 예, 김땡땡이 2025년 6월 5일 땡땡 목적의 자금 1천만 원을 차용함. 6. 현금 영수증은 꼭 발급받기. 현금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은 나를 지키는 증빙 자료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모든 현금 매출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하고 본인의 소비도 꼼꼼히 남겨두세요.
카드 대신 현금 쓰는 경우일수록 더욱 필수입니다. 7. 6개월에 한 번 거래 내역 점검하기. 잊고 지내던 거래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통장 내역을 체크하고 큰 거래는 출처를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체크 포인트. 큰 현금 입출금 기록. 타인명의 계좌 사용 여부.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가 있었는지. 여러분, 국세청은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방법을 생활 속에 잘 녹여두세요. 그리고 주변 부모님이나 지인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이런 정보는 같이 알아야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과거에 잘못 낸 세금이 있다면 5년 이내라면 환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저희 도움을 받아 수백만 원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실제 겪은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드릴게요.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